좀 많이 해야 돼요. 진도 나갈 게 별로 없어요. 진도 나갈 게 별로 없어서 오늘은 문제풀이 좀 많이 하고 2교시 일부 시간도 문제풀이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풀어드릴 문제는 문제 8문제 있네요. 자, 현우야? 아니, 뭐 이제 뭐 해야죠. 교재들 거고요. 졸리신 분들은 저희 사탕 드시고요. 자, 유제 15-3번 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해가 이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이 0보다 작다인데 이거의 해가 나왔어요. 해가 x는 2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또는 x는 2 더하기 루트 3보다 오른쪽에 있대요. 그럼 이거 사이값이에요? 양끝값이에요? 둘 다 아니에요? 사이값이에요? 양끝값이에요? 둘 다 아닌 다른 거예요. 양끝값이죠. 양끝값이죠. 누구를 중심으로? 여기 있는 2 마이너스 루트 3하고 2 더하기 루트 3에 대해 양쪽 끝을 가져오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사이값이나 양끝값이 나온다는 건 이 친구가 얘를 두근으로 가진다는 이야기였었죠. 맞죠? 얘, 정확히 말하면 얘 무엇? 얘를 0으로 만드는 방정식의 두근이 얘였던 거고요. 이 친구랑 이 친구의 부호가 같으면 양끝값, 부호가 다르면 사이값이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건 외우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반대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거 0보다 작다니까 음수죠? 양끝값이 나오려면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사실 A도 음수란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A는 음수고요. a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플러스 마이너스 a 제곱은 0의 두근이 누구랑 누구라는 거예요? 2 마이너스 루트 3하고 2 더하기 루트 3이란 이야기인 겁니다. 해석을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수의 관계 써보죠. 두근의 합이에요. 두근의 합은 실제 합은 4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의하면 마이너스 2차의 개수분의 1차의 개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요. 합차공식 쓸 수 있죠? 합차공식 쓰면 4 빼기 3이니까 1이에요.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분의 상수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약분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a가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아까 전에 a 음수라고 한 거. 이것도 성립하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서 제 앞에 마이너스 1분의 b-1이라 이렇게 하면 b-1이 4예요. b는 5가 되겠네요. a, b 구할 수 있죠. 됐죠? 그래서 이건 문제 푸는 방법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이 나왔는데 반대로 개수를 추론하는 거. 우리 계속 했었어요. 근과 개수 그래서 했는데 이야기는 에서 출발했지만 사실은 방정식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됐죠? 시원이 뭐 봐요? 안 돼요. 빨리 적어요. 3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문제 해설 안 적으신 분들은 적어. 아무거나. 던져. 네, 사과야. 사과는 사과인데 청사과? 그런 느낌인데 그린 애플 이런 느낌인데. 이건 반대로 돌리는 거. 이렇게 돌려 있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뜯지 말고요. 여기를 잡고 방향 반대로 돌리면 돼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2만 얼마인가 그러던데.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 풀어져요.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저는 자꾸 구멍을 내가지고 네. 손가락을 풀어져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됩니다. 반대로 돌리면 된다니까요. 밑에를 잡고 반대로 돌리면. 아니요. 비닐 부분, 비닐 밑에를 잡고 여기를 잡아요. 그리고 반대로 돌려요. 그 방향 말고 반대 방향. 그 방향 말고 반대 방향. 그렇게 돌리면 돼요.
됐죠? 같은 방향. 네네. 이렇게 말려있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반대방향. 줘봐봐. 응? 그래요? 꽉 잡고 돌리면 될 텐데. 손님이 없어서. 뜯지 말고 잡고 돌리세요. 이렇게 뜯는 게 아니고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세요. 오, 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만 잡고 돌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돌립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대 같이 돌아가. 니네보다 오래 살았으니까요. 네. 선생님 어릴 때도 슈퍼칩스는 있었어요. 있었어. 네, 있었어요. 자, 15-3 됐고요. 15-4도 보겠습니다. 똑같은 2차 부등식이래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번엔 0보다 큰 거인데 해가 x는 2와 4 사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이값, 양끝값 중에 사이값이네요. 사이값이죠?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거 뽑아볼게요. 뭐냐면 이거 양수예요. 0보다 크다니까 사이값이려면 부호가 달라야 돼요. 최고차의 개수는 음수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 2랑 4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부등식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이 친구의 두근이 2랑 4라는 거죠. 그럼 미지수는 3개인데 뭐 대입을 하든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든 구할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ABC가 얼마인지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럼 두근의 합 4는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근의 곱 8은 A분의 C입니다. 그럼 이걸 정리하면 B 자리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6A라고 쓸 수 있고요. C 자리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8A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ABC가 얼마인지 모르고 3개 사이에 관계식만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A는 뭐라고요?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친구들을 가지고 문제에 나와 있는 친구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인데 cx제곱 마이너스 4bx 플러스 16a가 0보다 큰 걸 찾는 거고요. C자리에 얘, B자리에 얘를 넣어서 식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8ax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네요. 플러스 24ax 그 다음에 플러스 16a가 0보다 큰 거고 하나, 둘, 셋이 공통인 인수가 있네요. 얼마가 있냐면 8a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습니다. 양변을 8a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x제곱, 요거는 3x가 될 거고요. 요거는 2가 돼요. 자, 0을 8a로 나누면 0이에요. 부등호가 있죠. 나눴죠. 양음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8a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음수죠.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8a가 음수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뒤집힙니다. 그럼 이건 그냥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이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커요. 이거 명확합니다.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냐 없냐 아는 건 본인의 영역이라고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됩니다. 되면 그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는 음수고 0보다 작으니까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니까 사이값이죠. 그래서 x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예외적인 내용 없이 사이값, 양끝값, 두 실근을 가지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래프가 아니어도 계산만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8번입니다. 14-8번. 자, 14-8번 보시면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 그럼 사이값, 양끝값 이야기가 아니죠. 사이값, 양끝값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는 결국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게 최종 형태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선생님은 등호가 있으니까 답에 등호가 있고 여기에 등호가 없으니까 답에 등호가 없어.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p제곱이 0보다 큰 게 근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실수여야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사이값이나 양끝값 이야기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X축과 그래프가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죠. 그 내용으로 해석을 해서 그림을 그릴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얘예요. Y는을 붙여서 이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해요. 우리 알 수 있는 것부터 최고차의 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네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완전제곱식 만들지 마세요. 완전제곱식 만들면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뭐라고 그랬어요? 근의 공식 앞부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불편하네요. 아, 여기도 놓기가 좀 안 돼요. 안 돼요. 오, 천재네. 선생님 천재는 아니에요. 어제도 얘기했죠? 여러분이 모자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려. 됐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가 3이고요. y값은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차피 p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만약에 필요하면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이렇게 이 그래프가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두 개라고요. x축과 안 만나거나 만나거나. 근데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다시 말하면 접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 그림도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돼서 X축과 안 만나거나 혹은 한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는 거죠. 이렇게요. 이게 X축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Y값이 0보다 큰 점을 가져왔는데 모든 실수 X를 넣었을 때 Y값이 0보다 큰 그래프는 뭘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 Y값이 0보다 큰 점은 여기죠? 그걸 만들어내는 X값들은 얘니까 사실은 X에 어떤 값을 넣든 Y값이 0보다 크다. 우리가 원하는 거네요. 그럼 이 친구는 여기 Y값 0보다 커요. 근데 이때 Y값 정확히 얼마예요? 0이죠. 그럼 0보다 크다가 모든은 안 되는 거죠. 얘를 제외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얘의 범위는 이걸 제외한 나머지 범위.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모든 실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틀려요. 그럼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안 되고요. 안 만나는 거 돼요. 즉 판별식 D가 0보다 어떠면 된다고요? 작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니까 이거 계산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습니다. P에 대한 몇 차예요? 2차죠. 2차 부등식의 해법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약분하면 이렇게 하면 9가 되겠죠? 그럼 3의 제곱 빼기 P제곱이 0보다 작은 거예요. 이렇게 됐고요. P에 대한 2차인데 0보다 작으니까 음수고요. P제곱, 2차의 개수 또한 음수니까 둘의 부호 같네요. 양끝값인 겁니다. 누구의 양끝값이요? 얘를 0으로 만드는 친구의 양끝값입니다. 이걸 0으로 만드는 거 얼마랑 얼마예요? 3하고 마3이죠. 그래서 P는 마3과 3의 양쪽 끝에 있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여긴 등호가 없네요. 그래서 여기 등호 넣을 필요 없는 구조인 거고요. 됐죠? 자, 그럼 여기요. 여기 뭐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수식적인 접근하고 그래프적인 접근을 막 혼용해서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된다는 건 이 꼭지점의 y값이 0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똑같죠. 그러면 이 꼭지점의 y좌표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x좌표가 3이니까.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18 더하기 p제곱이에요. 그럼 정리하면 p제곱 마이너스 9죠. 그럼 p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도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저 친구의 양변의 음수배를 해볼게요. 양변의 음수배하면 9 마이너스 p제곱이 되고요. 0이고요. 음수배 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어디 있어요? 똑같아요. 판별식을 쓰든 꼭지점에 대한 양음으로 해석을 하든 똑같습니다. 근데 왜 판별식을 굳이 쓰는 거예요? 한 번 더 계산하기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됐죠? 네, 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은 9번입니다. 왜? 네, 왜? 네, 밑에 있는 9번입니다. 이번엔 m 더하기 6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1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양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문제에서 쓰이진 않았어요. 쓰이진 않았는데 학교 시험에서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나오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최고차의 개수가 0일 수도 있음에 대한 생각을 꼭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 문제에 2차 부등식이란 표현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2차 부등식이란 표현이 안 나왔기 때문에 2차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최고차의 개수가 n 플러스 6이죠. 그럼 이 n 플러스 6이 사실은 0일 때에 대한 판단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그거를 원하진 않았는데 문제에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2차 부등식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최고차의 개수가 0이어서 2차가 아닌 1차 형태나 0차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학교 시험 보면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틀려와요. 조건을 하나씩 빼먹고 풀어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다른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수도 있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케이스 나눠서 할 거고요. 식을 좀 더 써보면 m 더하기 6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1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양수가 된다. 문제에선 풀어 써놓긴 했는데 무슨 소리냐면 이게 0보다 크다고요.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어디에 대해서요? 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요. 그럼 똑같아요. 는 y에서 그래프 그려서 해석을 하는 거고 그 이유는 2차 이거 m 더하기 6이 0이 아니라면 2차 부등식인데 사이값 양끝값이 아닌 애가 나왔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내용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m 더하기 6이 정확히 0이니까 얼마를 집어넣어 버려서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서 직접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림 그려서 해석할 겁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m 더하기 6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고 이거 꼭지점은 고정이지 않습니다. 굳이 그리지 않을게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냈는데 하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거 하나는 판별식 d가 0인 거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건데 하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거 하나는 판별식 d가 0인 거 그럼 1, 2, 3, 4 중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y값이 0보다 큰 그래프는 얘밖에 없죠. 됐죠? 그럼 이건 최고차의 개수 양수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만 성립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이거는 없고요. 자, 그럼 넣어보죠. m이 마이너스 6보다 큰데 동시에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요. 4m제곱 마이너스 4a는 m 플러스 6이네요. c는 1이고요. 맞죠? 1이에요.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그럼 4약분되고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아요. 자, m에 대한 몇 차예요?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의 해법으로 갈 거고요. 이거 그는 m-3하고 m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니까 마이너스 2랑 3이에요. 최고차의 개수 양수고 0보다 작다니까 음수죠? 양수 음수니까 둘의 부호가 다르니까 사이값입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건 이거랑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수직선 머릿속에 그리셔도 되고요. 손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밑에 친구는 이거, 위에 친구는 이건 거예요. 그럼 겹치는 범위는 여기죠. 그래서 이거의 최종 답은 m은 마이너스 2와 3이다. 3, 4이다. 이거 되고요. 이것도 해줘야죠. 이 문제에서는 의미는 없지만 해줘야 됩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0일 수도 있다에 대한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m이 정확히 마이너스 6이니까 대입해버릴 거예요.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이건 사라지고요. 요거는 1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는데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무조건 0보다 큰가요? 아니죠. 이거 그림 그려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1 있고 이런 느낌으로 생긴 친구잖아요. 이 친구의 y값이 양수인 친구도 있지만 음수인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건 되진 않습니다. 이 문제에선. 근데 만약에 된다면 m이 마이너스 6일 때도 되고 이거일 때도 된다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뭘 물어보냐면 그 범위에 있는 정수들의 총합을 구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 요거 빠뜨려가지고 답이 안 나옵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문제에 명확하게 2차라는 표현이 없으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2차가 아닌 경우라면 직접 대입을 해서 혹은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해석을 합니다.
됐죠? 지윤 씨 벌써 시무룩하면 어떡합니까? 적으시고요. 너 그 이틀 동안 공부를 안 했잖아. 이미 시험이 끝났으니까. 그럼 이틀 동안 선생님이 준 요거 그렸어요? 어제 하루 동안? 그럼 아무것도 안 했네요. 그래 놓고서 잘했어요. 그러면 시험 볼 거예요? 틀리면 2배. 저 그래서 30개 정도 그렸는데. 잘했어요. 그래프 그리세요. 그래프 그리시고 금요일 날 갑자기 새벽에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그려요? 자고 있는데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중간중간에 물어보세요. 알겠죠? 자, 15-10번하고 부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10번인가 11번인가? 10번이네요. 자,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다. 그림으로 꼭 그려주세요.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지 말고 꼭 그림 그리세요. 처음엔. 최고차의 계수 음수인 2차입니다. 포물선이에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예요. 계략적으로만 그릴게요. 계략적으로만 우선.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꼭지점의 x좌표 2분의 1이고요. y좌표는 분수니까 계산하기 귀찮아서 이따 필요하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는 x면 증가함수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생긴 친구겠죠? 그래서 y는 x인데 문제에서 위쪽에 있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니까 이렇게 생겼다면 이걸 구하라는 거죠. 똑같은 x에 대해서 가루가 날리냐? 똑같은 x에 대해서 위쪽에 있다라는 건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다. 됐죠? 그러면 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같은 x값을 넣었을 때 직선의 y값보다는 포물선의 y값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식이 요거였었고요. 얘는 식이 뭐냐면 y는 x였었죠. 그래서 이 y값이 이 y값보다는 현재 작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y값을 풀어서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가 x보다 크다고요. 그게 포물선의 y값이 직선의 y값보다 위에 있다. 크다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이 두 친구를 구하라는 거고요. 이 두 친구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x의 두근을 찾으면 되겠네요. 왜요? 교점이니까요. 교점 이꼴 연립방정식의 근이잖아요. 이 교점이니까요. 됐죠? 그러면 우린 그 교점을 구한다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에 사이니까 두 교점 사이의 근을 구하시면 되는 거. 두 교점 사이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의 근은 이렇게 사라지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랑 2예요. 그래서 이게 두 근인데 우리가 원하는 그림으로는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 x좌표가 2고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니까 요걸로 해석하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 이렇게 될 거고 이걸로 그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사라지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큰 거고 양수고요. 음수네요. 그러면 사이값이고 얘를 0으로 만들면 똑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2랑 2의 사이값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선생님 등 돌고 있을 때 CCTV에 다 찍혀요. 바보 같은 짓 좀 하지 말아요. 뭐 하는 겁니까? 수업 시간에.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크게 혼낼 거예요. 둘이 즐거워하는 짓 하지 마세요. 네. 자, 봐요. 잘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이거 꼭 그리셔야 돼요. 처음엔 이걸 꼭 그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그리셔야 돼요. 이것만 달랑 쓰거나 이렇게만 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푸시면 안 됩니다. 그림에 대한 이해를 꼭 수반해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접근이 됩니다. 알겠죠? 나중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는 K가 붙어요. 그리고 이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근이 어떻게 되냐는 내용에 대한 해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정된 형태니까 이거를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 꼭 써주시고요. 부교재 보겠습니다. 부교재는 357번 보겠습니다. 네.
부교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네, 개 많이 남았네. 자, 357번 보시면 자,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부등식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 뭐라고 했죠? 부등식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 그래프를 그린다. 맞아요.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거예요. 맞아요. 해석하는 거, 이해하는 거. 근데 그래프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해석만 하면 됩니다. 해석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걸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식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 접근은 그래프 나와 있는 거 그 자체를 해석하는 게 첫 번째고 그 해석으로 못 구할 경우에 식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가깝다. 여기가 4.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로 볼록한 이 친구가 y는 fx고요. 위로 볼록한 이 친구가 y는 gx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생판 처음 보는 이야기예요. 2차 곱하기 2차예요. 그럼 4차거든요. 4차를 그래프 그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그래프가 2차, 2차가 따로 나온 겁니다. 이게 0보다 큰 걸 찾는 거고 그럼 둘 곱해서 0보다 크다는 건 둘의 부호가 어떻다는 이야기죠? 둘을 곱했는데 0보다 크다는 건 둘의 부호가 플러스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다라는 거죠. 그럼 케이스가 두 개인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fx가 양수인데 gx도 양수인 경우. 참고로 그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fx 땡땡 플러스. 선생님 수업하다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그냥 편의상이고요. 양수라는 표현을 하시면 꼭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서술형 같은 거 쓸 때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 fx가 0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gx도 0보다 작다고요. 자, 그러면 얘는 y, 얘는 y라고 해서 fx의 y값이 0보다 큰 부분을 찾을 거예요. fx 그래프 그려져 있죠? 이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큰 데는 요거네요, fx. 이 그래프의 y값이 큰 데는 0보다 큰 데는 여기입니다. 그게 x의 범위에 무엇인지는 이따가 구할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gx의 y값이 0보다 큰 거는 gx였죠? 0보다 큰 거는 요만큼이었었습니다. 근데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해야 돼요. 그래야 곱했을 때 양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방금 여기에 해당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는 여기서부터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겠네요. 맞죠? 그죠? 이 친구는 양수인데 여기는 음수잖아요. 지금 fx는. 반대로 이 친구는 양수인데 여기는 gx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되는 데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입니다. 3부터 5까지만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3부터 5까지만이에요. 됐죠? 그러면 둘 다 양수거나예요. 뭐라고요? 또는이라고요. 그럼 이것 또는 이거니까 얘랑 얘를 구해서 겹치는 부분을 찾는 게 아니고 이것도 답이 되고 요것도 답이 된다로 해석을 할 겁니다. 겹치는 부분 찾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거 해보죠. y는 fx 해가지고 이번에 구해볼게요. 요걸로 하죠. y는 fx에서 이걸로 구해보겠습니다. y는 fx에서 fx가 0보다 작은 건 이만큼이네요.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엔 gx인데 gx의 y값이 0보다 작은 건 이 위로 볼록한 그래프의 0보다 작은 건 여기죠. 여기입니다. 그럼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네요. 그죠? 둘 다 음수인 순간은 이 사이잖아요. 그 외엔 없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 답은 뭐라고 적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 또는 x는 3과 5 사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식 하나도 없죠? 그림 그려진 거 해석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졸면 안 돼요. 네. 사탕 물고 있으면서 졸면 어떡합니까? 자, 다음에 358번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358번이요. 자, 이거 어제 질문 나오기도 했었는데 잘했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 중요해요. 문제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우리 부등식 문제의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그래프 나와 있으면 그래프를 해석해요. 그럼 그래프에 있는 요소가 뭐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럼 우린 이런 형태의 함수를 활용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건 여기 x축 있고요. 4, 8이네요. 4, 8이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긴 3이고요. 뭐가 있냐면 y는 mx 플러스 n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형태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의 형태를 최대한 활용할 거고요. 이 3, 4, 8은 이따가 필요하면 구할 겁니다. 잘못된 접근이 그건 거예요. 이걸 보시고 이 직선은 8,0하고 3,땡땡땡을 지나네 해서 식으로 만드시고 이 곡선은 이 2차는 4,0하고 8,0을 지나네 해서 식으로 만드시는 게 잘못된 접근입니다. 부등식 문제는 그래프 나와 있으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첫 번째예요. 해석 끝에 어떤 특정 값이나 식이 필요하면 그때 이런 조건들을 숫자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ax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구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이걸 보시고 저거 식 만들어서 때려받고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얘는 이걸 활용하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인 건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살리고 mx 플러스 n을 살리는 구조로 가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 빼기 mx 플러스 n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걸 살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형태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럼 얘를 넘길 겁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돼 있니? C 되어 있고, 맞구나. 미쳤나봐요. 자,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작거나 같은 거, 뭐보다? mx 플러스 n보다. 왜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는 y 해서 이 그래프, 누구요? 얘요. 얘랑, 누구? 는 y 해서 이 그래프, 누구요? 얘와의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x값이 들어왔는데 직선의 y값이 더 큰 순간을 찾재요. 직선이 2차보다 더 위에 있는 순간을 찾재요. 어디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맞죠? 직선이 2차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면 제일 왼쪽은 3, 제일 오른쪽은 8이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는 x는 어디서부터? 3부터 8까지고요. 둘이 같아도 되네요. 3일 때 정답 같으니까 들어와도 되고요. 8일 때 같으니까 들어와도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게요.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다르게 접근하면 이게 근인 걸 알았잖아요. 누구예요? 요 부등식의 근이 얘인 걸 알았어요. 사이값 양끝값인 거 알았죠? 지금 사이값으로 나왔어요. 그럼 얘는 분명히 두 개의 근을 가질 거고요.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그 두 개의 근이 3하고 8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각각은 뭔지 모르겠지만 ax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m 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의 근이 3하고 8이니까 얘는 사실 뭐가 되냐면 최고차의 계수 a에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8 이렇게 인수할 수 있다고요. 됩니까? 결국 교점이 있으면 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식은
다이렉트로 구하지 않았어요. 왜요? 문제에서 식에 대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식을 구하는 건 제일 마지막에 하고 그래프를 해석부터 했다는 거죠. 식에 때려박아서 푸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62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문제 좀 더 풀어드릴게요. 질문 있는 거 조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62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절대값 나왔어요. 절대값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C까지 쓸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았죠? 선생님이 졸라 잘 가르친 겁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한 달 전만 해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2차 함수 및 절대값 함수를 못 그렸습니다. 그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값 2차 이런 거 그리는 게 개 중요한 겁니다. 그리기만 하면 해석하는 건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데 힘써 주세요. 네. 대답을 잘하니까 좋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x의 절대값의 제곱은 x제곱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큰 걸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의 해석이 되고요. fx를 가정합니다.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라고 가정한다면 주어진 이 친구는 f하고 x의 절대값만 씌운 걸로 해석이 됩니다. x에만 절대값이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y축 오른쪽 부분을 살려서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요? 절대값 안 씌운 이 그래프를. 그럼 이 그래프는 x-4랑 x 플러스 1이 이루어진 친구라 그림을 그린다면 점선으로 그릴게요. 마이너스 1하고 어디니? 4네요. 1, 2, 3, 4. 4를 지나고요. 그래. 깜짝아. 자, 그럼 마이너스 1하고 4의 가운데는 2분의 3이죠. 1.5네요. 여기 2분의 3 있고요. 꼭지점의 y좌표는 그 분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따 필요하면 구할게요. 그래서 2분의 3, 땡땡땡으로 놓고요. y좌표는 마사가 되네요. 여기 마사네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밑에 있겠죠. 2분의 3, 땡땡.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식 전체의 x에만 절대값 씌웠으니까 y축 오른쪽 부분을 살리고 요걸 y축에 대해 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높이에 여기쯤에 이렇게 떨어질 거고요. 이 4는 마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얘가 y는 말이 안 나오냐. f 절대값 x고요. 이 친구가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는 y 했을 때 y 값이 0보다 큰 것만 구하면 되죠. 그럼 이 그래프의 y 값이 0보다 큰 것 여기랑 여기입니다. 네, 식을 구할 필요도 없네요. 그러면 이쪽이랑 이쪽이 우리가 원하는 x 값이니까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x는 4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어느 쪽으로 해도 결국 같다는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식을 는0 말고요. 0에 대한 내용 말고 절대값이 있는 친구랑 없는 친구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크다 절대값 3x 3 절대값 x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얘는 3x의 절대값과 같아요. 네. 그럼 는 y에서 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 있냐면 3x 그림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 생길 거예요. 근데 그걸 식 전체에 씌웠으니까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살리고요. 밑에 있는 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해서 올려요.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해서 올리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y는 3x가 돼서 y의 부호가 바뀝니다. 결국 y는 3x가 됩니다.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식으로는 이거예요. 식까지 구했습니다. 자, 이 친구랑 이거 그릴 거예요. 이거 너무 그림을 대충 그렸다. 좀만 자세히 그릴게요. 네, 그래서 이 친구를 그려보면 하나는 3x고 하나는 마이너스 3x라
요렇게랑 왜? 이 소리가 좀 커가지고. 예.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딱 보기에도 좌우가 대칭이죠. 네. Y축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그릴 겁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려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 아니죠. 여기 밑에 마이너스 4에서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이 친구가 얘보다 아래에 있는 순간을 원하는 거니까 여기 어딘가 만나는 이 점부터 여기 어딘가 만나는 이 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됐죠? 이건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랑 누가 만나는 걸 찾는 거냐면 이거였죠? x제곱 마이너스 4. 이게 3x가 되는 순간을 찾으면 여기 나올 겁니다. 그렇죠?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라 x 마이너스 4랑 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4인데 그림 구조상 4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마이너스 1은 이게 여기까지 더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요건 그림 그려야만 해석이 되고요. 여기는 계산해보지 않아도 마이너스 4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왜 여기가 마이너스 4인 걸 아냐면 이 V자가 Y축 대칭이에요. 이 U자도 Y축 대칭이에요. 그럼 교점도 Y축 대칭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여기의 값을 구했다면 여기의 값은 계산해보지 않아도 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대칭성을 활용해서 계산을 줄여주는 방법도 나중엔 필요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고요. 쉬었다가 오늘 진도 딱 한 챕터도 안 되게 나가고요. 문제 마저 좀 더 풀어드리도록 하죠. 10시 5분까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뭐 이야기할 거냐면요. 가우스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 함수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드릴 거고 가우스 함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해당하는 문제 아니요 별로 없어요. 한쪽이면 될 겁니다. 가우스 함수 다시 한번 정의해드리고 그거 문제 2개만 좀 풀어드리면 오늘 할 건 끝입니다. 그래놓고 나서 과제 해온 거 중에 질문할 거 있으면 좀 질문 받고 없으면 바로 투데이 풀도록 할게요. 네. 지훈씨 선생님 이야기 집중해주세요. 그거 그만 보시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가우스 함수입니다. 가우스 함수가 어디 있더라? 여기다 앞에 있구나. 페이지는 223페이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가우스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거 선생님이 좀 알아봤더니 우리나라랑 일본에서만 가우스 함수라고 부르고요. 실제 외국에서 가우스 함수라고 부르는 거는 좀 다른 함수를 부릅니다. 통계에서 쓰는 가우시안 펑션이라고 있는데 그거 할 때 쓰는 거고 우리나라랑 일본만 이렇게 쓴대요. 자, 그래서 가우스 X는 의미가 이거였었죠. 정규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학교 시험에도 나오고 수능에만 안 나옵니다. 수능에만. 자, 그래서 가우스 X는 의미 자체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2개의 포인트가 중요해요. 크지 않은이라는 표현입니다. 크지 않은이란 표현을 썼고 대소관계는 기본적으로 3개가 있죠. 크다, 작다, 같다가 있어요. 크다, 작다, 같다가 있는데 크지 않다니까 작거나 같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작거나 같은이라고 이야기를 수학에서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말로 쓸 땐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이라는 건 사실 의미는 작거나 같은입니다. 그래서 X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최대 정수, 가장 큰 정수라는 거고요. 여기에 2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우스의 결과물은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 정수가 나옵니다. 가우스 X 했는데 2분의 7 이런 거 안 나온다고요. 가우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 했는데 3분의 1 이런 거 안 나온다고요. 가우스의 결과물은 무조건 뭐라고요? 정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우스는요. 이거예요. 안에 꼭 X만 오는 게 아니에요. 방금 이야기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런 친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뭔 거예요?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무엇이 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친구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x가 1과 2 사이 3 있는데 여기에 x가 떨어졌어요. 여기에 x가 떨어지면 이 친구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는 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떨어졌어요. 누가 떨어졌냐면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3과 4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3과 4 사이에 떨어졌다면 그때 나오는 값은 3인 거죠. 됐습니까? 대충 이해가 가요? 무슨 의미인지? 그러면서 여기 적진 않을게요. 적을까요? 자, 뭐였었냐면 결국 이 가우스 안에 있는 이거의 무엇이냐면 이거의 정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설명한 적 있었죠? 소수 부분은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거나 같은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1보다 작은 수여야 됐고 정수 부분은 사실은 그 수의 가우스를 씌운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수식적인 이야기입니다. x가 어떤 정수와 정수보다 하나 큰 거 사이에 있다면 n은 정수여야 돼요. 그렇다면 이때 가우스 x는 얼마가 된다고요? n이 되는 겁니다. 해요. 이거 밑에 걸로도 해볼게요.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어떤 정수 m과 그거보다 하나 큰 m 플러스 1 사이에 있다면 정수여야 됩니다. 꼭 2분의 1 이런 거 안 돼요. 3, 4 혹은 7, 8, 100, 101 이런 식인 겁니다. 그 사이에 있다면 가우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뭐가 된다고요? m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뒤집어서 가우스 x를 했더니 k가 나왔대요. k는 정수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건 뒤집어서 안에 있는 친구가 k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그거보다 하나 큰 k 플러스 1보단 작구나 라는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러면 이런다, 이러면 이런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 적은 거예요. x의 또는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이라고. 정수. 네, 전에 우리 수업할 때 한번 설명한 적 있어요. 어떤 수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올 때 정수 부분을 구하세요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이 가우스를 씌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 때문에 잘 보세요.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숫자를 넣을 건데 그 숫자를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가우스 x가 n이죠? 그러면 가우스 x 더하기 1은 n 더하기 1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우스 x, 여기서부터 가정이에요. 가우스 x 더하기 k는 n 더하기 k랑 같고요. 이건 k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정수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k가 정수가 아니고 2분의 1 이런 거면 안 돼요. 만약에 방금 이야기한 x 더하기 2분의 1 가우스 씌웠죠? 그러면 n 더하기 2분의 1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 수 없음이에요. 이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없겠구나. 어쨌든 아닌 겁니다. 자, 왜인지 한 번만 이야기 드릴 텐데 이게 사실은 교육과정 조금 벗어나요. 조금 벗어나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볼 때 아니면 잘 안 나오긴 합니다. 근데 알아는 놨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이 이야기부터 출발해 볼게요. 가우스 x가 n이라는 건 x가 n하고 n 플러스 1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맞죠? 이거에 대한 내용 해석이 이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1은 하나, 둘, 셋에 1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n 플러스 1과 하나 큰 n 플러스 2 사이에 있다고요. 그럼 가우스 안에 있는 친구가 어떤 정수 더하기 1과 어떤 정수 더하기 2 사이에 있다고요.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여기 n 플러스 1, 여기 n 플러스 2가 있는데 여기에 x가 있다면
정확히 한 칸 떨어진 곳에 x 플러스 1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친구의 가우스 씌운다면 n 플러스 1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거면 그대로 붙고요. 심지어 그게 정수면 음의 정수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수기만 하면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떨어지면 사실 그 친구의 정수 부분은 요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더하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정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립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우스 x는 하나의 정수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변수가 아닙니다. 정수예요. 알겠어요? 가우스 x는 x의 범위에 따라서 x가 그대로 사는 게 아니고 3이면 3, 7이면 7 이런 정수가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적으시고요. 해당하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풀도록 할게요. 문제 15-3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 그 밑에 있는 15-56이 나갈 거예요. 자, 15-3 볼게요. 가우스 x에 대한 설명이 위에 나와 있고요.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발음이 안 되냐? 3 가우스 x 플러스 2는 0이래요.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가우스 x는 2개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안에 있는 수보다 작거나 같은, 크지 않은 을 작거나 같은으로 풀어서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가우스의 결과물은 무엇이다? 정수다. 그러면 지금 가우스가 제곱이죠? 사실 이걸 풀어서 적으면 가우스 x 곱하기 가우스 x예요. 15-3이요. 기본 문제 15-3. 가우스 x 곱하기 가우스 x예요. 그럼 가우스 x 있고요. 가우스 x 있네요. 사실 이 문제에서는 가우스 x 외에 다른 변수는 없습니다. 이런 게 없잖아요. 가우스 EX 이런 거 없잖아요. 다른 형태의 가우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우스 x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지만 나오는 결과물인 n 정수라고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가우스 x는 결국 정수가 될 거니까요. 주무시지 마시고요. 똑바로 앉으시고. 자, 그러면 주어진 친구는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는 0인데 n은 정수라는 식으로 바뀝니다. 가우스가 없죠. 계산할 수 있겠네요.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정리합니다. n-1하고 n-2예요. 0이니까 n이 될 수 있는 건 얼마? 1 또는 2가 됩니다. 근데 n은 우리가 임의로 치환한 거죠. n은 사실 뭐라고요? 가우스 x가 1이고요. 가우스 x가 2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가우스 x가 1이라는 건 안에 있는 친구가 1과 2 사이에 여기 어디쯤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야 이 친구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인 1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적어드렸듯이 이 관계를 만족한다는 건 결국 x가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거랍니다. 가우스 x가 n이라는 건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다는 뜻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되고요. 또는 밑에 있는 이것도 되겠죠. 가우스 씌웠는데 2에 떨어진다는 건 여기 2 있고 여기 3이 있는데 여기쯤에 x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x는 2와 3 사이수 2 더하기 1이라고 적을게요. 3 사이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얘도 되고 얘도 돼요. 가우스 x가 1이어도 답이 되고 2여도 답이 되니까 이거 또는 이거기 때문에 두 친구를 연결할 겁니다. 그럼 1, 2, 3이 있는데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단 작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2에서 연결이 완전히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이걸 간단히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3보다는 작다라고 적으면 저 친구의 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1과 3 사이 수가 들어오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수가 들어오면 가우스 x의 결과물은 1 또는 2가 나오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넣었을 때 성립하니까 사실은 이 친구의 근은 얘가 된다 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석이 돼요. 됐습니까? 네. 적어요. 그래야 오늘 과제 나간 걸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2번은요. 이
가우스 x의 제곱 빼기 9 가우스 x 더하기 4가 0보다 작은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우스가 들어간 형태의 이야기는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처럼 여기도 결국 가우스 x만 있어요. 다른 친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우스 x를 n이라고 치환하고 n은 정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2n 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4고 이게 0보다 작아요. n에 대한 몇 차입니까? 2차죠. 2차예요. 그러면 2차고 요거 판별식 D 써보면 0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돼요. 2, 1, 4, 1, 마 하면 마8, 마1이니까 마구 나옵니다. 그럼 얘는 n이 근이 될 수 있는 건 2분의 1하고 4가 됩니다. 근데 최고차의 계수 양수고요. 이거 0보다 작다니까 음수죠? 둘의 부호가 다르면 뭐라고요? 무슨 값? 사이값. 그래서 n의 범위는 1과 4 사이가 됩니다. 됐습니까? 뭐 푼 거예요? 그냥 2차 부등식 푼 거예요. 2차 부등식. 근데 우리 n은 뭐였죠? 정수입니다. 됐나요? n이 정수예요. 근데 n의 범위가 2분의 1하고 4. 이 조건 만족해야 된다고요. 두 개 합치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라고요. n은 얼마가 될 수 있나요? 2분의 1과 4 사이에 있는 정수니까 n은 얼마가 될 수 있어요? 3. 근데 n은 우리가 임의로 치환한 거죠.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가우스 x가 1인 거고요. 가우스 x가 2인 거고요. 가우스 x가 3인 겁니다. 그럼 가우스 x가 1이라는 건 x가 1과 2 사이란 이야기죠. 가우스 x가 2라는 건 x가 2와 3 사이라는 거고요. 가우스 x가 3이라는 건 x가 3과 4 사이입니다. 근데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을 합쳐야 됩니다. 1, 2, 3, 4 해서 첫 번째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니까 끊김없이 모두 연결돼 버렸네요. 그래서 x의 범위는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4보다는 작다가 최종 답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값을 집어넣으면 가우스 x가 1 나오거나 2 나오거나 3 나오고요. 3이 나오고요. 그렇다면 이 부등식에 넣었을 때 성립하니까 이 친구의 근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우스의 결과물은 무조건 뭐다? 정수다. 왜요? 어떤 거 때문에? 왜요?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 겹치는 걸 찾는 게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또는이니까 연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은 모두가 연결되는 그림으로 나왔는데 근을 구했는데 합치세요 했는데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럼 그냥 답을 썼는 거예요. 1과 2 사이 또는 3과 4 사이 이렇게 적는 건데 지금은 여기 부분에 연결이 이렇게 돼버리면서 연결됐으면 굳이 나눠서 적을 필요 없잖아요. 한꺼번에 적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방금 이야기인데 여기 1, 2, 3 있는데 1은 들어가는데 2 안 들어가요. 근데 다음 친구도 2 안 들어가는데 3 안 들어가요. 그러면 2에서 연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그냥 나눠서 x는 1과 2 사이 또는 x는 2와 3 사이 이렇게 적으시든 아니면 x는 1과 3 사이인데 단 x는 2가 아니다. 이렇게 쓰시든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거보다 위에 걸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밑에 거는 잘 안 써요. 자, 어쨌든 연결을 됐기 때문에 빠짐없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합쳐서 적은 겁니다. 굳이 나눠서 적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과제 해온 거 중에 질문 있습니까? 정석에서 질문 있나요? 현우? 적었나요? 야이 빨리 적어. 현우야 왜 이렇게 딴짓을 해? 1번이요? 네, 현우 적어놔서 해드릴게요. 유제 1번 말하는 거죠? 응. 유제 15-1번입니다. 우리 2차 부등식 풀 때 사이값이나 양값을 쓸 때
이 조건일 때만 사이값 양끝값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0번이라고 그래서 적어드렸어요. 뭐였을 때였죠? 판별식 D가 0보다 사이값 양끝값을 쓰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돼요. 서로 다른 두근이 있을 때 그 두근의 사이값 양끝값을 구하는 거였으니까요. 서로 다른 두근이 없으면 사이값 양끝값에 대한 개념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값 양끝값을 쓰려면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를 찾아볼 거예요. 그럼 사이값 양끝값으로 풀 수 있는데 최고 차의 계수 양수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음수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두근이 있을 거고 그 두근의 사이값이 되겠네요. 이 식에서는. 여기 부호가 다르니까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 D가 0일 때랑 세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했냐면 그래프 그려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됐죠? 판별식 D가 어떨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이값 양끝값으로만 끝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건 이거 직접 해볼게요.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크다는 건 넘기면 A가 1보다 작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작으면 두 근의 사이값인데 두 근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 구하려면 인수분해 안 되는데 2차에서 근 구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요. 근의 공식. 근의 공식 쓸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4가 공통으로 있네요. 묶어서 루트 밖으로 꺼내면 2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모 분자 약분까지 하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a가 두근이에요. 됐습니까? 이건 그냥 계산만 한 거예요. 그러면 두근의 사이인데 사이면 당연히 왼쪽에 작은 거 오른쪽에 큰 걸 적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작은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a가 될 거고요. 아니다 이거 a가 아니다. 미안해요. 1 마이너스 a죠. 미안합니다. 이게 작은 값이 되는 거고요. 뺀 거. 그 다음에 더한 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a. 이게 큰 거가 되는 거죠. 그럼 사이 값이니까 이때 x는 요렇게. 이게 답입니다. 언제요? a가 1보다 작다면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a가 판별식 d가 0이에요. 그럼 판별식 d는 아까 구했습니다. 요거예요. d 4-4a가 0이라고요. a가 얼마인 거예요? 1인 거죠. a가 1이라면 그래프 그려야 돼요. 판별식 d가 0이라는 건 x축과 몇 군데서 만난다는 겁니까? 한 군데서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프 아래로 볼록이에요. 누구 그래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는 y에서 이 그래프 그리고 있는 겁니다.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고요. 이 그림이에요. 밑에 것도 같이 가보죠. 판별식 d가 이번엔 4-4a인데 0보다 작아요. 즉 a가 이번엔 1보다 큰 겁니다. 그럼 x축이 있는데 그래프가 공중에 떠 있다는 거죠. 안 만난다는 이야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해석할 거예요. 그래프 그렸으니까. 이 그래프에서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순간은 언젠가요? 이 점만이죠. 나머지는 0보다 크고 얘는 0이고 나머지 0보다 큰 거잖아요.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점은 이 점만이죠? 네. 그럼 이 점의 x좌표만 구하면 그게 근이겠네요. 꼭지점의 x좌표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인 거예요. y좌표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실 0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때는 근이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이요. 얘기 드렸죠? 사이값 양끝값이 아닌 경우에 근이 나오는 건 판별식 d가 0이거나 0보다 작은 이런 경우에 나온다고요. 딱 하나의 근이 나온 거예요. 됐죠? 이게 답이고요.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의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점이 있나요? 없나요? 이 점들 중에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걸 만들어주는 x값도 없으니까 x에 대한 근이 없다예요. 불능이라고요. 그래서 a 값에 따라서 근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됐죠?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겁니다. 안 돼요. 아직 4분 남았어요. 왜? 그럼 4분만 일찍 수업해도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차라리 그냥 제 시간에 합시다. 아, 그래요. 그냥 교환할게요. 조용 안 할 거잖아요. 네? 조용히 하는 게 더. 지금은 지금 하는 게 그래요. 그럼 수업 4분 더 해도 됩니까?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재영이는 오늘 남아서 4분 더 하고 가세요. 네. 알겠죠? 5시에 와서 5시 4분까지 있다 가세요. 싫어요? 네. 알았어요. 그게 밥 먹는 시간에서 따는 거 같아요. 지금 안 돼요. 자, 질문 더 있습니까? 한 문제 정도 할 수 있으면 해보죠. 아, 괜찮아요. 야, 우리 질문에 이렇게 인생 대충 살 거예요, 여러분. 네. 이제 9번. 뭐요? 이제 9번. 아까 했어요? 네, 했어요. 그래요? 했습니다. 유제 9번. 했어요. 무조건 했어요. 예, 했네요. m 더하기 6이 0이냐, 양수냐, 음수냐 3개로 나눠서 하면 선생님이 2차 부등식이 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2차 부등식이 아닐 때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8시에 먹는 사탕 아직도 1시간 동안 선생님이 계속 빨고 있지 않으니까 거기다 사실 세 번째예요. 아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빨리 다음 질문. 없는 거 같아요. 부교재 없습니까? 걸어요. 부교재 없어요? 있을 수도 있잖아. 니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하는 애들이 위축된다고 질문하려고 했던 애들이. 그러니까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니네 식당 가서 난 배고픈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밥 다 먹었다고 밥 다 먹었어 막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딱히요. 제가 어제 혼자서 게임하면서 순대국밥 안 쳐. 이거 현우 이야기의 80%는 재응이가 나오거든요. 얘 때문에 이 정도면 사랑인데. 아니 거기서 50분 동안 있었거든요. 30분이었는데. 40분 동안 한 입. 부교재에서 질문 없나요? 마지막 찬스입니다. 부교재에서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그냥 있으세요. 그런 얘기하면 위축된다고요. 있는 사람 손들어. 자, 리마인드 교재에서 없습니까? 리마인드 없어요? 되게 쉬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누구에겐 어려울 수도 있잖아. 어? 누군가에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 개 쉬워요. 그러면 질문하려던 학생이 씨발 나만 어렵나? 이렇게 되잖아요. 저희한테는 쉬워 이제.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쉽거나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알겠죠?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저 벌써 무릎 꿇고 수업할 거예요. 더. 쉽다 그랬어요. 안 됐어요. 지금 49분이에요. 쉽시다. 할 테니까. 할 테니까. 1분 지났어요? 안 돼.